진짜 돈 잘 벌고 앞으로 기대감도 있는데 주식이 이상하게 내리거나 또는 지지부진해 계속 횡보만 해요. 그거는 저번에 박스권 돌파랑 장기 이평선 추세 전환의 신호 이런 거 봤었는데요. 오늘은 낙폭과대 이론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IBM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뭐든 월봉부터 보는 습관이 좋다고 했습니다. 월봉 봤을 때 지지저항도 한번 긋고 가볼까요? 네, 여기 41이 강한 저항선이었으니까 이걸 강하게 뚫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지저항선, 받침대로 쓰는 선 65달러 선이 되겠죠? 65달러 선 이걸 강하게 뚫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네, 리먼 폭락 때도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저항으로 될 수 있는 124라인. 이 이전 산봉우리로 보면 된다 그랬죠? 123라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걸 강하게 뚫으니까 이걸 계속 밑으로 안 내렸다가 코로나 때 잠깐 내리고, 근데 잠깐 내린다고 해도 여기랑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반등하고 올라가 줍니다. 그리고 이 직선을 다 없앤다고 해도 지금 이동평균선, 200일선, 400일선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를 일봉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월봉에서 볼 때는 저점 라인이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보기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IBM이 이 월봉에서도 200일선을 안 뚫고 이 위에서만 노는데 코로나 대폭락 때나 힘이 약해질 때 내려봤자 400일선을 안 깬다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제가 또 IBM을 장기적으로도 괜찮게 보는 이유는 고점이 점점 올라가고요. 저점도 점점 올라가는, 고점과 저점이 점점 갱신되는 상승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려봤자 저점 어디는 안 깰 확률이 높아요. 90이나 100 이하는 거의 안 내려올 확률이 높죠. 특히나 100이 안 내려올 확률이 높은 이유, 내려봤자 400일선 비튼 깨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 다음 마지노선으로 일단 200일선도 깨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쪽 이평선이 좀 모여있는 구간을 보면 아무리 눌려봤자 150 라인일 테고, 단기적으로 눌릴 때는 월봉에서 21선 닿는다 그러면 180은 아닐 텐데, 정말 그게 일봉에서도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일봉도 보시면, 일봉을 제가 2017년 때부터 한 7, 8년을 이렇게 땡겨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박스권 저항대 160 라인이 있죠? 160 라인 때 저항대를 강하게 뚫으니까 이 밑으로 잘 안 내려오려고 하고요. 이번에도 내려오는데 200일선, 400일선을 깨지 않는 라인이라면 내려봤자 180 라인일 거고, 어쩌면 200일선도 안 깬다면 내려봤자 200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IBM이 강한 추세 전환의 신호를 언제부터 보여줬어요? 계속 200일, 400일선을 뚫랑말랑 이렇게 놀다가 2023년 10월 말부터 200일선, 400일선 위에서만 노는 이런 구간을 보여주니까요. 이런 거를 또 추세 전환의 신호라고 봤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뽕에서 추세 전환 신호 짧게 저번 거 복습을 해봤는데, 오늘 낙폭과대입니다. 낙폭과대를 왜 다루냐? 낙폭과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 이꼬르 건강한 조정 이꼬르 마냥 오르는 주식 없다. 그리고 괜찮은 기업인 이상 마냥 횡보하는 것도 없다. 그런 입장에서 IBM 월봉 차트 한번 봐볼게요. 예전에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이렇게 올라졌어요. 거의 추세 각도로 보면 약간 60도 각도로 올라갔어요.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이때는 94년에서 99년까지 5년 동안 몇 배가 오른 거면 11달러에서 126달러로 10배가 올랐어요. 왜냐면 이때 닷컴 버블이 꼈었으니까요. 그런데 닷컴 버블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 10배 올린 거를 6, 7년 동안 다 빼버리고요. 닷컴 버블 전 살짝 올리더니 결국에 전고를 못 뚫고 리먼 때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빼게 됩니까? 10년 동안 반토막이 납니다. 이렇게 5년을 올리니까 10년을 못 가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게 낙폭과대입니다.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재무상으로도 저평가인 것 같고, 앞으로도 재료가 있을 것 같을 때 못 간다. 이런 애들은 나중에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은 주식인데 낙폭이 과대돼 있으면은 나중에 이 응축력을 가지고 정말 크게 솟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5년을 올렸을 때 이 10년 동안 못 가니까 반토막밖에 안 난 거예요. 5년 올린 거보다 이 올린 거를 더 빨리 1, 2년 안에 다 빼버린다. 그러면 더 가파르게 빠질 겁니다. 아마 어떻게 빠졌을 거냐? 더 가파르게 1, 2년 안에 빠졌다면은 이렇게 더 가파르게 빠졌을 겁니다. 또는 3, 4년 안에 빠졌다면은 한 이 정도로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5년을 올렸는데 5년을 빼면은 비슷한 각도로 올리고 비슷한 각도로 내릴 수 있는데,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약간 60도 각도로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도는 30도, 40도 각도란 말이에요. 5년을 올렸으니까 10년을 내리니까 내리는 각도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 다시 이제 리먼 이후에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3년 얘도 4년 만에 또 얼마가 올라요? 리먼 이후에 7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3배가 올라요. 그리고 전고까지가 한 130 라인인데 전고를 뚫으니까 그동안 갔던 것만큼은 더 가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70에서 200까지 2배가 오른 것도 아니고 3배가 올라요. 근데 이거는 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앞에 10년을 못 간 구간이 있었으니까 이 응축력이 강했기 때문에 터질 때도 포텐이 팍 터지고 횡보도 없이 그냥 직행으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잡으려면 우리가 이 횡보 구간에서 약간 좀 틀으려고 할 때 이 초입에 잡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4, 5년을 또 3배를 올렸습니다. 직행을 올리니까 또 어떤 게 와요? 또 마냥 오르는 건 없다인 거예요. 마냥 오르는 건 없어서 급등이 오면은 이렇게 급락이 올 수도 있어요. 이 세로축을 가지고 각각 각도가 가파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락이 오면은 급락이 짧은 기간 오겠지만 급락까지는 안 주려고 지그시 질질 끌면서 대신 저점을 그렇게 내리진 않고 엄청 폭락을 오진 않고 지그시 질질 끌면서 200달러까지 갔던 애가 코로나 때 80 몇 가지 떨어지고요. 평균으로는 한 10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도 이전에 200에 비해 가지고 평균 저점으로는 100달러까지 반토막이 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3년부터 코로나 때까지 7, 8년 동안은 이 고점 대비 반토막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거 직행으로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벌써 직행으로 올렸어요. 벌써 직행으로 올렸는데 이거 제대로 올라가면은 또 한 7, 8년을 못 갔기 때문에 저점 100인데 이거 200을 뚫으면 300까지도 열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 패턴대로 봤을 때 이런 게 차트의 낙폭과대를 보는 의미인 겁니다. 상단 어디까지 열려있나. 그치만 300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200 후반대에서 꺾일 수도 있어요. 또 주가는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는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2020년 초반부터 해가지고 2025년 안에 올해 안에 뭐 300까지 찍는다 하면은 그 이후에 또 8, 9년은 못 가는 구간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낙폭과대를 찾는 이론이고요. 이런 게 일봉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월봉에서 낙폭과대 되고 이제 올라오는 애를 찾아서 보는 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볼 거냐면은 엑슨모빌 한번 볼까요? 5일주입니다. 물론 차트가 70%, 80% 확률일 뿐이지 10%, 20% 확률이 이겨나가서 차트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트의 확률을 최대한 뭐 80%, 90% 가까이 100%는 아닐 거예요. 미래를 100% 예측하는 건 너무 리스키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거시경제를 배우고 재료들을 찾고 앞으로 사이클들을 찾는 게 차트상으로도 준비됐는데 앞으로 재료 사이클 큰 거시경제판도 준비가 됐는지를 같이 비교해보면서 확률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유가가 올해 말에 100달러를 넘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보곤 있어요. 그럼 올해 말쯤에 유가가 막 오르면 뭐 엑소모빌, 쉐보론, 옥시덴탈 같은 애들도 막 달릴 텐데 그걸 위해서 차트도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엑소모빌도 월봉 보시면은 69년, 68년부터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지지저항을 한번 또 따져봤을 때 옛날에 지지저항은 17달러도 강하게 뚫으니까 이 밑으로 안 내려고요. 옛날에 코로나 저점까지 아무리 폭락을 했어도 이 30달러를 지지저항 삼아가지고 이 밑으로 안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지저항 50달러 선 강하게 뚫으니까 49, 50달러 선 강하게 뚫으니까 이쪽의 저점도 이쪽 49, 50 게다가 400일선이 닿을랑 말랑한 곳에서 반등을 해주고 이 위에서만 노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월봉에서 봐도 지금 현재 200일선, 400일선 위에서 다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소모빌도 어떤 차트예요? 크게 봤을 때 점점 고점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어요. 이때 저점에 비해서 코로나 저점 때 깬 거 아니냐, 이 저점 올라가는 게 맞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이 저점이랑 이 저점을 비교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모빌도 크게 봤을 때 고점은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차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엑소모빌도 그럼 낙폭과대 이론으로 상승이 있으면 조정을 거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옛날에 1995년에서 2000년까지 5년 동안 얘는 얌전하게 올랐어요. 왜냐면 이때는 닷컴 버블이었기 때문에 정유주는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건 아니에요. 95년에서 2000년까지. 그래서 16달러에서 46달러까지 뭐 얌전하게 올랐어도 꽤나 한 3배 정도 오르긴 했지만 근데 그 이후에 살짝 눌리는데 5년 동안 얌전하게 올랐으니까 내릴 때도 가파르게 내리지 않아요.
내릴 때도 그렇게 가파르게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내리지 않고 살짝 눌리고요. 그리고 그 눌리는 기간이 짧아요. 왜냐면 얌전하게 올랐으니까 그래요. 이 각도 이거는 거의 뭐 30도, 뭐 25도 각도를 올렸는데 이쪽 각도를 뭐 60도, 70도로 막 급등해가지고 주가도 5배, 6배 이상 이렇게 올려버린다. 단기간에 올려버린다 하면은 이 조정, 낙폭과대 구간도 되게 길거나 아니면 정말 급락을 팍 시게 한다거나 정말 급하게 내려온다거나 이럴 텐데 얌전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리막 경사도 약하게 온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조정을 거치니까 그 다음에 용소슴도 있는 겁니다. 이 조정이 없었으면 용소슴이 있었어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약한 2, 3년간의 조정도 있었기 때문에 용소슴을 할 때 35에서 92까지 또 3배가 갑니다. 이 3배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3배예요. 왜냐하면 이게 3년 안에 온 급등이기 때문에 각도가 거의 60도 각도입니다. 이거는 30도도 안 되는 각도라면은. 근데 이제 또 마냥의 급등은 없어요. 또 조정이 옵니다. 이때 조정이 온 건 유가가 내려가니까 조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WTI 원유가랑 같이 비교해봐도 재밌는데 이렇게 조정이 오고 또 유가가 오르니까 또 오른 건데 중요한 거는 2014년부터 코로나 때까지 유가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진짜 못 가줍니다. 엑소모빌도 못 가줘요. 유가가 오를수록 엑소모빌은 수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유가 오르자마자 거의 바로 반응한다 보시면 돼요. 수익은 유가 오르고 나서 수익에 찍히는 거는 좀 딜레이가 있겠지만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유가 오르자마자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정도로 조정이 오고요. 좀 크게 봤을 땐요. 이때는 얌전하게 오른 상승이었으니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을 얼마큼 올렸냐면 37에서 105까지 3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3배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되게 괜찮은 주식인데 이렇게 낙폭과대가 심했다. 그리고 코로나 폭락이 껴있으니까 3배 올린 걸 이렇게 도로 빼는 거 그 이상으로 뺐잖아요. 그럴 때는 더 용소슴이 클 수 있어요. 어쨌든 10년 동안 3배를 갔기 때문에 6, 7년간 코로나 폭락 때까지 6, 7년간 오른 거를 도로 빼기도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유가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 유가라는 것 자체도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유가도 마냥 오르는 기간 없고 계속 올랐다면 그 이후에 낙폭과대 조정 구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까 IBM 봤을 때에 이런 웅크림한 이후에 상승이 오게 되면은 어떤 상승이 온다 그랬어요? 최소 전고 뚫고 그 오른 분량의 2배는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고까지 100달러인데 100달러에서 2배 200을 봐도 되고요. 30에서 전고까지 70인데 이 70에서 조금 더 70만큼 오른 거 70 더 갈 수 있다 본다면은 30에서 70 오른 거 100인데 170까지도 위로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20까지 있는데 여기서 또 잠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잠깐의 조정을 또 거칠 수 있어요. 또 저희는 단기 차트 이런 것보다 중장기 차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그시 몇 년 끌고 왔을 때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잠깐 이런 조정은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행보 구간으로 잠깐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168, 170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거 바로 안 가고 잠깐 올해 말에는 이게 150 근방까지 갔다가 또 못 가는 구간 스쳤다가 2030년 다 될 쯤에 그때 뭐 170, 200 가까이도 갈 수도 있는 거라 봐요. 이거 결국 유가에 달렸기 때문에 유가가 이거랑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거든요. 엑소모빌이랑. 유가가 이런 큰 흐름으로 갈지 모르겠다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냥 오르는 상승 없고 또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 하에 마냥 내리는 기업 없어요. 좋은 기업이고 진짜 돈 잘 벌고 앞으로 기대감 다 서려져 있는데 주식이 이상하게 내리거나 또는 지지부진해 계속 횡보만 해요. 박스권만 그려요. 그거는 더 큰 움츠림을 위한 준비 단계라 보시면 돼요. 왜 그런 박스권을 그리냐? 이게 세력들 입장에서 박스권을 그려야 개인들을 피말리게 할 수 있으니까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좋은 주식, 호재 같은 거 기관 세력들은 최소 1, 2년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기관들은 손절매로 유도해가지고 좀이라도 싸게 모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스권이 동일 언어로 매직 구간이라는 언어도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면서 조금씩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다 모았으면 뭉쳐놨던 호재 뉴스들 막 내보내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고점에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항상 고점에 물리는 이유가 뉴스가 나올 때쯤에는 이 세력이 물량 다 모아서 고점에 세력이 던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개인들은 뉴스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 면에서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차트라도 볼 수 있으면 뭔가 차트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안 나오는 호재가 뭔가 감춰져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눈치를 빨리 챌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재가 좀 많이 감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월봉이 낙폭과대가 있어봤자 사기급이에요. 네, 낙폭과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거는 감히 낙폭과대 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괜히 조정 일으키고 개미들 손절매 유도해봤자 본인네들이 털릴지 모른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손절매 유도하고 하려면 이제 그 주식에 공매도도 좀 쳐야 되고 악재지수도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한테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좋은 기업이고 너무 정부한테 로비도 잘해서 어느 기득권한테도 밉보이지 않는 기업한테 공매도를 치거나 악재뉴스 내보내기에는 너무 큰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좀 차트도 사기급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애들도 낙폭 구간이 있습니다.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옛날에 닷컴 버블 때 이렇게 엄청 오르고 나서 그래도 못 갔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입지가 아니었을 때 이 닷컴 버블의 고점을 2016년 와서 뚫어졌어요. 15년 넘게 못 뚫었다가 뚫으니까 이 $55의 2배 이상은 그냥 기본으로 가고요. 여기 직행으로 올랐을 때 $55에 6배도 갔습니다. 근데 마냥 오르는 애 없다 그랬어요. 월봉 보니까 이 정도의 조정 구간은 거쳤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이 정도의 조정 구간을 거쳤고요. 그때 하락장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기술주 좀 많이 눌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조정 구간이 있으니까 또 용서웃음을 칩니다. 그리고 지금이 또 조정 구간인 거 아니냐. 이 또 61선 한번 닿았다 가는 거 아니냐. 61선을 닿았다 가는 구간 2, 3년 이후에 닿았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떤 구간이라고 본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정도로 행보한 구간이 없어요. 2024년 동안 다른 기술주 다 갈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갔어요. 그래서 다른 기술주 막 계속 올라가고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못 갔으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에 계속 박스권만 매집 구간을 그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재미없게 하면서 개미들의 외면을 받게 하면서 매집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호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든 거는 올해 2025년이 저는 양자컴과 게임의 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재료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들어갑니다. 양자컴 하고 있다 그랬는데 원래는 작년 안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발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고요. 게임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박스라는 플랫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재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계의 방산 기업입니다. 여기에 자회사 오픈 AI가 국방부를 위한 챗봇도 따로 만들어주는데 챗GPT 아닌 또 다른 챗봇을 만들어주는데 또 국방부를 위한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해줍니다. 올해 핫하게 될 수 있는 재료가 2가지도 아니고 3가지예요. 양자컴, 게임, 방산 이렇게. 일봉도 봐봅시다. 자, 일봉에서 좀 더 보면 왜 2024년에 재미가 없었는지가 나와요. 또 일봉에서 봤을 때 2021년 하락장 때부터 2023년 초반까지도 200일선 밑에서 놀았고 400일선 밑에서 놀았어요. 겨우겨우 2023년 중반쯤 돼서 200일선, 400일선 위에서 노는데 최근에 2024년 중반부터 계속 못 가요. 이 고점을 못 뚫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매직부가 박스권을 그리는데 400일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에서 추세가 깨지진 않은 거죠. 이 상승 추세로 겨우 돌렸는데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은 거에서 매집만 하고 가는 거고 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고점을 올해 안에 뚫어주면은 또 다른 신고 뚫으러 400 후반이나 500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고점 뚫으면은 500이 목표가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400 후반에서 한번 익절할까 이런 것도 좀 안전한 스탠스고요. 자, 그래서 낙폭과대나 박스권 이론 이런 걸 통틀어서 조정의 이론이잖아요. 이런 거는 일봉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월봉에서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감을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낙폭과대가 굳이 3년이 와야 된다, 아니면 6개월이 와야 된다, 1년이 와야 된다 이런 정량적인 걸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급등이 얼마나 각도로 몇 년에 걸쳐서 왔는지 또 앞으로 재료는 언제쯤 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낙폭과대가 언제쯤 끝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힘을 많이 뭉쳤겠다 하는 신호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